깊은 밤을 걷는 시간 밤 산책입니다. 오늘은 작가 이평림의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출판사는 부크럼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렵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타인을 모두 이해하고 또 그들로부터 이해받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릴 적에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애썼지만 언제부턴가 남는 관계보다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에 굳이 인간관계를 위해 에너지 소모하고 싶지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두는 게 속 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많은 인간관계를 겪어내고 있지만 요즘은 제게 남아있는 인연들 몇 안 되지만 그 무엇도 따지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한 일종의 회피인지도 모르지만 이 책에서도 말하듯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이기에 나와 융화되지 않는 관계를 위해 애쓰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한 번씩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이 책을 꺼내어 읽다 보면 회복의 시기가 금세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프롤로그. 잘 살아온 게 맞을까요? 지하철에서 노래를 듣다 무심코 전화번호부를 들어가 봤습니다. 500여 명의 번호가 등록돼 있더군요. 세상을 살아오며 쌓아온 재산이고 인생을 잘 살아온 증거라고 믿어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좀 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내 마음의 공허를 덜어주는 장식용일 뿐. 정작 사람의 정을 찾고자 한다면 고요함을 느끼다 못해 괴리감부터 생겨났으니 말입니다. 모조리 삭제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라면 잘 살아온 게 맞을까요?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봅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하고 지낸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일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연락마저 뺀다면 완전 인생 헛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몇 년 전부터 가지게 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번호를 바꿉니다. 변경된 번호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휴대폰 가게 사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는 듯 은근한 미소를 짓는 그 남성을 뒤로 한 채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남을 사람은 다 남습니다. 정말 남을 사람은 다 남더라고요. 대개 학창시절에 끈끈한 우정이 남아있는 친구들 위주로 말입니다. 학창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하고 나서도 만나게 됩니다. 나 빼고 비정상이라고 저장해 놓은 단체 대화방이 하나 있는데 그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면 고3 시절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른 나로 연기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는 만남, 온전한 나 자신으로 대해도 불편함이 없는 자리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들과는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합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아르바이트나 사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
혹은 직장 동료들까지 그들에게서는 위와 같은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느껴지는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가면을 쓰고 만난 사이라 그런지 상호 간 친절함 속에서 피어난 꽃에 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는 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그 속에서 나다움을 찾고 공존하는 법, 사람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힘들지 않느냐 물으면 그건 또 아닙니다.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일이나 공부만 하면 되지 관계까지 신경 써야 될 일인가요? 어느새 가까운 사람들 연락마저 귀찮아지고 나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요즘이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되뇌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퇴사하거나 대학교 졸업하면 거의 안 볼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법만 찾다가 먼 훗날 외톨이가 되면 어쩌지? 막역지기들에게 다소 의존적인데 이러한 삶도 건강한 걸까? 무례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대로 잘 대처하고 있나? 해서 다짐했습니다. 어떤 관계든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중심을 찾아야겠다. 연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허울만 근사한 관계는 동창회 때나 계속 만나고 만남에 대한 일정한 행동 규범을 세워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기 앞서 관계 정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정리,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이는 현재의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1부 좁혀지는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것. 누군가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하면 싫어할 이유를 하나 만들어줘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시간 허비하고 있었단 생각부터 든다. 결국 그들에게 나를 미워할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주면 되는 일을 말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더라. 어차피 그런 노력 속에서 싫어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싫어할 이유를 찾아주는 것. 이처럼 단순한 원리지만 실천으로는 옮기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성격이 못되지 않거나 나보다 별난 사람이거나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말이다. 끝끝내 어설픈 흉내만 내고 말 바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떨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선 생각부터 정리하자. 무례한 사람들을 현명하게 청소하는 법. 나는 왜 이 사람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나에게 끼칠 피해는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가지런히 정돈해보면 비로소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치미는 분노에 머릿속이 미로 같을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감성을 자극하는 붉은 노을. 결국 하늘은 다 똑같은 하늘이니까. 이성적인 생각 덕분에 사건의 본질이 앞서게 되었다면 더 이상 전전긍긍할 이유는 없다. 애초부터 그들에게 논리정연한 이유 같은 건 없었으니 말이다. 그저 유치찬란한 어린아이의 장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장단 맞추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당신만 피곤할 것이다. 그리고 남을 까내리기 바쁜 사람의 특징. 전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내면이 굶주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복이 심해질 때면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타인으로부터 배를 채우고 보는 것이다. 가장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남의 것이라 이를 걱정 역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 나와 다른 세계 속 사람들, 개의치 말고 당신의 방식대로 그들을 상대하면 된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고통이다. 수없이 감내하다 보면 현재의 삶을 정통으로 통과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지혜롭게 할 것이고 삶을 견디는 법으로 너를 일깨워 줄 것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저마다 설명서가 다르다. 다혈질이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가 제법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누군가와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편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나를 보고 걱정 어린 충고를 건넨다. 조금은 성격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말이다. 그렇게 하다가 모두 너를 떠나고 말 거라고 한다. 구태여 답을 하기 싫었지만 방명록 정도 남길 수 있다면 이렇게 적고 나올 것이다. 분명 내 성질이 괴팍한 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외롭지 않으려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갔을 때 얻는 것, 이를 진정 행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 함께해서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다. 반면 나처럼 구애받는 것을 극렬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며 반기를 들지 모르는 일인데 말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저마다 설명서가 달라서 섣불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읽는 방법 또한 제각각이기에 달리 설명이 필요 없다. 가르치려고 드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행복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을 존중하는 자세와 행복해지는 법은 늘 공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충고보다 마음으로 와닿는 건 위로.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여하지 않는 배려의 마음이다. 2부.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내 자리 찾기. 착하면 손해보는 세상을 살고 있다. 비양심적으로 살면 오히려 편히 살 수 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한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페어플레이를 한다거나 사람들 간의 배려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피해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사람의 경우 조기 퇴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면인 경우 심지어 손님 대 직원으로 만나는 등 갑을 관계를 연상시키는 만남은 불가항력이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관계. 고객은 왕이니까.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왕이면 왕답게,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감정 노동하는 대신 돈을 벌고 있으니 그것으로 괜찮다니. 언제부터 갑질당하는 것이 감정 노동이 돼버린 거지 납득할 수 없다.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의연해지는 법.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의연해지는 법. 욕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고 다니더라. 안주거리로 입이 심심할 때, 스태미나로 가득 차서 분풀이 대상이 필요할 때, 그것도 아니면 특정 누군가가 한번 마음에 안 든다 싶을 때 사사건건 시비부터 걸고 보더라. 그러다 아니면 미안하다 끝. 사람마다 모두 생각이 같을 수 없다. 때로는 동조할 것이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대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유형의 스펙트럼은 실로 다양하다. 정도가 지나친 사람부터 마음속으로만 웅성거리는 사람까지 말이다. 그런 점에서 뒷말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저기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분명 남을 씹고 있을 테니까. 조금만 튀게 행동을 하여도 물매를 맞는 것이 사회의 관습이니까. 초등학생 시절에 나대지마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았던 걸 생각하면 가히 충격적이다. 그런 현실이라고 해서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언제나 그랬듯 방법을 찾아내는 건 한순간이니까. 누군가 나를 욕할 자유가 있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욕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만일 욕할 가치를 못 느낀다면 그런 부류의 사람을 멀리하면 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어떠한 선택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점은 그러한 게 아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떤 선택이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정은 그저 무겁고 뾰족하기만 하다.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어떠한 흔들림에도 연연하지 않고 이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 것 말이다. 내가 당신들보다 이만큼 잘 살고 있다.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이참에 그 사람을 비교 대상 삼아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똑같이 욕하거나 관계를 끊지 않고도 행복해질 방법이 어쩌면 이것 아닐까? 어쨌거나 그 사람에게는 인생 낭비이고 나로선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다움을 지키자. 이제부터는 나의 마음에 달린 일이다. 사람들 중 일부는 어떻게 해도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내가 한 잘못을 언제까지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 사람들 마음에 달린 일이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오히려 독이다. 사람은 만나봐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해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끝까지 모르는 것들은 분명 존재한다.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니까 불가항력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 그러한 성질만 놓고 보면 말이다. 사람 일이란 애초부터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일이라 우리가 전혀 힘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 서핑을 하다 큰 파도를 만나 먼 바다에 체류를 하게 되었다 상상해보자. 언제 구조될지 모른다. 지금 상황에는 되도록 힘을 쓰지 않고 서핑보드 위에서 힘 빼고 누워 중심을 잡는 것만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 아닐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인간 동력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는 것, 오히려 생존하는 것에 있어 독이 되는 게 아닐까 싶다. 사람 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신뢰 가능한 사람이라며 안전하게 검증해 두었는데 어느 날 매섭게 찾아온 파도처럼 당신을 뒤통수 치고 달아나 버렸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의 이 사람 하나로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고 회고하는 일은 단지 나 자신을 괴롭힐 뿐이라는 소리다. 별 쓸모없는 일에 감정 낭비하지 말자.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자. 삶의 주체는 바로 당신이다. 타인은 언제든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지만 10년에 빠지도록 두는 것은 나 자신의 몫이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누군가는 저항으로 또 누군가는 침묵으로 일관할지 모른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한 내가 강단 있는 태도와 주체적인 삶에서 나왔기를 간절히 소원해 본다. 그러니 무력해지지 말자.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닌 이들에게 애쓰지 말자. 남을 사람이면 붙잡지 않아도 남는다. 마음을 비우자. 내가 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행복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삶의 주체는 나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3부. 소소하지만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행복. 위로란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 때 건넬 수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희망차고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길.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밉게 얼굴을 찡그릴 새 없이 순간순간 찰나의 행복을 붙잡으며 살아가길. 기왕이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와 매일 행복에 겨워 살길. 그 예쁘고 순수했던 마음이 왜 지금은 퀭해졌어. 노곤한 하품이며 업무로 굽은 등 누가 너에게 그리 시든꽃처럼 지내라고 시켰나. 살아가기 참 버겁다. 가끔은 모든 걸 깡그리 잊어버린 척 아무개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 성공이고 뭐고 심지어 지금 이 삶까지 반납하고 싶을 정도야. 그런데 언젠가 말이야, 유튜브로 시티팝 한 곡을 들은 적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댓글창을 내리다 어느 문장을 보곤 끙끙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지 뭐야. 이 노래가 인생의 주제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 청춘과 사랑, 시련의 상처에 파묻혀서 술에 취해 밤거리를 걸어도 용서가 되는 삶. 나도 분명 청춘이라 여겨지는 나이인데 왜 나에겐 온갖 짊어짐만 가득할까? 이 문장은 마치 나에게 그러한 기억을 상기해 주는 것만 같았어. 문득 댓글의 좋아요 개수를 봤어. 자그마치 2,500개나 되더라고. 세상에 나처럼 힘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나? 마음이 아프지만 동지를 만났다는 기분 하나만으로 조금 안정이 되는 것도 같았어. 시궁창 같은 현실을 벗어나지 않고서야 고통스러운 건 매한가지나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할까? 그저 버텨내라 강요하지 않고 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들어주기만 했을 때 불쌍한 나 자신마저 나다운 빛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복했지. 오늘이 되어서야 나는 깨달아. 그리고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눈부시게 밝은 미래가 합쳐져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기를. 오랜 겨울 무척이나 춥고 힘들었으니까. 봄의 따뜻함은 내가 충분히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현상 같은 것일 거야. 그러니 어제의 오늘을 덧대어 내일로 들뜬 출발을 하자. 그 누구보다 긴 겨울을 보낸 너니까. 잠깐의 봄은 최고 전성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의 여름은 마음껏 쉬고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거야.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 너 정말 잘 살았어. 잘 살고 있어. 나부터 행복해지는 법.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시작하기. 늘 새롭게 나부터 사랑하기. 사랑해주기. 불필요한 약속은 가능한 한 잡지 않기.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나만의 공간을 아늑하게 꾸미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막상 실생활에 옮기기 어렵다. 모든 일에는 갖가지 제약이 따른다. 정말 인생은 실전이다. 늘 새롭게 나부터 사랑하기. 그보다 한 발 앞서 늘 새롭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 불필요한 약속을 누구는 잡고 싶겠나. 자꾸 생기더라. 만나자고 성화를 부리는 지인들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살아가다 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과 협력을 해야 할 때가 있더라. 나만의 공간을 아늑하게 꾸미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지만 미니멀하게 장식하고 만끽하는 일보다 그럴 시간에 잠을 1시간 더 자는 게 훨씬 좋더라. 잠이야말로 유일한 사치니까. 이렇듯 다양한 불행을 감수해야만 진정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복이라 부를 수 없다. 잘 생각해보면 특정한 방법이나 별다른 노력 없이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 아마 익숙한 것들에 지나쳐 까마득히 있게 되었을지 모른다. 아주 쉽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 세수하기 전 얼굴 보며 환히 웃어주자. 왜 그래야 하나 싶겠지만 힘이 들 때 이상하게 미소가 떠오르더라. 우울할 때 퇴근길 아름다운 꽃을 사보자. 보고 있어도 평정심을 찾게 될 거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말고 오늘 하루도 소중했어. 자기 전 이 한마디 하고 자자. 또는 오늘 하루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 오늘 하루도 늘 예뻤어. 어떤 말도 괜찮다. 나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말이라면 나부터 행복해지는 법. 아주 쉽고 간단한 것들로 시작하면 된다. 바로 나의 삶 구석구석 예뻐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4부. 새로운 사랑을 꿈꾼다면 당신이라면 예쁜 사랑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당신 참 힘들었겠다. 사랑 때문에 고생 많았다. 세상살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도 묵묵히 해내는 당신이 자랑스럽다. 매번 만남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해 울적한 밤이 길었어도 오늘을 버틴 당신이라면 내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 당신이 곧 누리게 될 어여쁜 사랑을 응원한다. 너를 꽃밭으로 데려가 줄 사람을 만나. 실제 꽃밭은 물론 너희 예쁜 얼굴에 웃음 한박꽃을 피워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어디 그게 말처럼 쉽게 되겠냐고 울적해하는 당신에게도 예쁜 말을 해주고 싶었다. 조바심 가지지 말자. 진중한 사람이라 발걸음이 느릴 뿐이다. 하지만 결국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지 않겠나.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 마련이다. 당신이라면 예쁜 사랑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미 사랑에 대해 충분히 많은 정보와 지혜를 꿰고 있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을 피해야 상처받지 않는지, 삶의 교훈을 다시 복습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같은 것들. 그러니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한 것이다. 적어도 여태 만나온 사람의 유형만 피할 줄 알아도 웃음꽃을 틔울 조건이 갖춰질 테니까. 이를테면 따스한 햇살처럼 예쁜 다정함, 거르지 않고 물을 주듯 꾸준한 사랑, 계속해서 웃음이 지고 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처럼 진중한 마음. 난 이러한 사람을
잡다한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라 부르고 싶다. 구태여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참 편안한 사람. 별일 아닌 것들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말이다. 드라마나 영화 속이 아닌 우린 현실을 살아가니까 사소한 것들로 부지런히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대개 그런 이는 사소한 가치들을 돌볼 줄 알면서 특별한 날엔 그에 걸맞은 감동도 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앨범의 일상을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부디 행복한 삶을 살길, 마치 영화처럼.